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투자와 미래를 주제로 두 분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순서로 녹색 기후기금 민간 부문기관의 최지우 부국장님께서 강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녹색 기후기금이라고 하죠. 그린 클라이밋 펀드에서 그 부국장을 맡고 있는 최지우라고 합니다. 현재 그 그린 클라이밋 펀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 부문 투자와 관련된 그 전략과 투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투자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5년에 GCF에 입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아니 이게 가능한 그 시나리오일까라고 사실은 저도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인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아니면 환경적인 임팩트를 동시에 창출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두 가지를 합치는 게 두 가지를 모두 해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GCF 지난 2018년, 2019년에는 그 두바이 정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두바이 정부에서 그 녹색 투자만을 전담하는 국부 펀드를 설립하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두바이 그린 펀드라는 그 국부 펀드를 설립하는 그 일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치프 리스크 오피서로 조인을 해서 그 이제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의 임팩트 투자는 사실은 그 기업과 금융기관의 그 운영 방식을 바꾸고 내지는 운영 방식을 좀 더 개선함으로써 그 두바이 더 나아가서 UAE가 그 탄소 중립 경제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두바이의 비전인 그 그린 파이낸스 허브로 이제 그 나아가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하는 그런 임팩트 투자였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아프리카와 관련된 그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이제 저희가 그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 이슈나 문제가 그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임팩트 투자는 굉장히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 또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수익도 창출하는 수익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저희가 투자하는 업무를 많이 했고요. 사실 그 정말 수익을 창출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투자건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여러 건들 중에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소개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서 사실 임팩트 투자라는 게 실제로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구나라는 걸 좀 그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투자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GCF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GCF는 이제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뭐 기후 변화를 테마로 하는 UN 산하의 최대 규모의 임팩트 투자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CF는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 기구인데요. 2014년에 이제 전 세계 국가 정부에서 100억 불을 유치를 하면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 기후 변화를 테마로 하는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19년에 저희가 추가로 100억 불 가까이를 유치하면서 사실 명실상부 그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기후 펀드로 이제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1개 국가에 83억 불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뭐 83억 불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저희가 단독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투자를 약간 교두보로 해서 이제 그 민간 섹터의 투자자들을 더 끌어와서 더 큰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투자 금액은 그 83억 불에 불과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 실제 투자한 프로젝트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투자를 통해서 달성한 임팩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환경과 관련된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아무래도 신재생 관련된 투자죠. 근데 사실은 환경과 관련된 그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마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지금 가진 30분을 다 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투자가 있을 수 있겠고, 전기차와 관련된 이모빌리티 관련한 투자가 있을 수 있겠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은 환경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도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의 포레스트리 같은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뭐 물과 관련된 사업도 그 투자건도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진행한 투자건 중에서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투자건은 산호초 관련된 투자예요. 과거 20년 동안 산호초의 50%가 사라졌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2050년이 되면 산호초의 9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산호초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상 원조를 지원하거나 정부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상 원조는 물론 중요합니다만 무상 원조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이 산호초 산업 자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경험에 반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인터벤션이라고 할까요? 라는 걸 저희가 많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산호초 펀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페가수스 펀드와 그다음에 BNP 파리바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산호초 펀드 하면 이제 산호초를 복원함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쪽에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찾아서 저희가 그 기업을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니 내년쯤 돼서 이런 자리가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GCF의 민간 투자 부문이라는 거는 프라이빗 섹터 퍼실리티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GCF 하시면 아무래도 UN 산하의 기관이다 보니까 무상 원조를 하는 공공 기관이다라고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나 금융기관하고 아직 프로젝트를 한 사례가 없어서 아마 조금 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GCF는 크게 투자 윈도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공투자 부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를 통한 투자라거나 아니면 무상 원조를 통해서 이제 통한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윈도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투자를 하는 이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35% 정도가 저희 민간 투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은 그냥 일반 펀드나 은행을 생각하셔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지금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클라이밋 펀드 팀. 그래서 저희가 펀드 투자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출시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FI 팀, 보통 FI 라인이라고 많이 하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업무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인프라 투자를 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투자가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밋 마켓 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린본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은 그린본드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못하죠.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벽을 저희가 좀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 이 그린본드가 디벨로핑 국가에도 더욱 많이
보급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그 이런 캐피탈 마켓 트랜잭션에 대한 개런티를 제공하는 개런티 컴퍼니를 세운다든지 이런 업무,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술 금융인데요. 사실 기술 금융은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면 기술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금융팀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서 발굴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서 이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과거 한 5, 6년 동안 한 34개 정도의 투자 건이 진행이 됐고 2.3 빌리언 정도의 투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투자 사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 퍼실리티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시장의 챌린지라고 하죠. 아니면 베리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장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형태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좀 더 펀더멘탈하게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출자나 개런티를 통한 투자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투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임팩트 투자라는 게 이럴 수 있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줄 수 있고, 어떤 산업의 생태계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저한테 깨닫게 해준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저희 GCF가 미국 소재의 임팩트 투자 펀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큐만 펀드랑 같이 출시를 한 펀드예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GCF가 앵커 투자자로 해서 2,500만 불을 먼저 투자를 했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구글 등의 이제 기업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개발은행들 투자하고 보험사 등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1억 불 정도의 펀드가 된 그런 펀드입니다. 근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르완다랑 케냐를 타겟으로 해서 오프그리드 솔라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독립형 태양광 발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한 건입니다. 투자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프리카에 가보셨나요? 아프리카에 가시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 게 50% 이상이 이런 전력망이 깔려있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인구가 전력망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인구가 전력망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케라진이라는 그런 화학 연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말 버스를 타고 이제 시장에 가서 사서 그걸로 이제 등불을 피워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케로틴이라는 게 이제 석유의 부산물이라고 하나요? 그렇다 보니까 독성도 굉장히 강하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등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불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유해성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유해성이 이제 짙은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전력망을 깐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망이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유틸리티 회사들을 볼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전력망조차도 사실은 정부에서 상당한 서브시디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산업화 하면은 우선 전력망부터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식 같은 거죠. 전력망을 깔아서 이제 전력을 공급해야 거기에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틀을 깨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이 틀을 깨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아이디어를 가진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오프그리드 솔라 솔루션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홈 솔라 시스템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솔라 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에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솔라 패널 한 3개, 4개에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이걸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이 정도를 설치를 하면 전구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킬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2015년도에 이 투자건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시장 조사를 했을 때요. 이게 한 100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좀 넘는 돈이겠죠. 근데 이게 2010년도에는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10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단가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상품화해서 조금 더 보급할 수 없을까? 이게 저희의 숙제였던 거죠. 사실은 전력망 자체가 워낙에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솔라홈 시스템은 아프리카에서 중산층 이상의 인구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나온 상품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100불이라도 하루에 2불에서 3불을 버는 이런 저소득 계층이 과연 이걸 어떻게 사서 쓸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저희의 큰 과제였던 거죠. 근데 사실은 월드뱅크나 UN 기관에서 이 홈 솔라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을까요?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이것을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기존의 월드뱅크나 다른 UN 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 혜택을 느껴보기 전에 사실은 급한 거죠. 빨리 애들 밥 먹여야 되고 하니까 솔라 패널 뜯어서 팔고 배터리를 분해해서 팔고 이런 식이 되지 사실은 이 베네핏을 누리거나 이게 보급화되거나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100불짜리 프로덕트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숙제를 가지고 기업가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 이게 모든 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페이먼트,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한 소액 결제가 이제 막 아프리카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는 은행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쓰는 신용카드가 있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저소득층에게는 모든 게 현금 거래고 모든 게 현금 결제입니다. 근데 이제 소액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페이먼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소비 행태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던 기업가와 그다음에 케냐의 가장 큰 통신사가 서로 만나서 이제 저희와 이제 펀드 매니저와 다 만나서 이거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신사와 이 통신사와 이 업그레이드 솔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페이먼트를 홈 솔라 시스템을 살 때 이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아마 이거는 아프리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거예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100불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는데 처음에 다운 페이먼트로 이제 10불만 받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90불은 매일 소액 결제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결제받는 거죠. 자금을 갚도록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돈을 갚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아프리카의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경작을 해서 내지는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내지는 어떤 경작물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반기 단위로 이렇게 수익이 창출을 해요. 그 수익에 창출되는 사이클에 맞춰서 이 90불을 페이할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을 저희가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빨리 보급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사실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커스터머 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100불짜리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건 아닌가요? 100불짜리 솔라 홈 시스템이라는 거는 솔라 패널 몇 개랑 배터리랑 전구 4개로 시작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 다 갚았어요.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요? 그 다음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약간의 돈을 더 내면서.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면 동네에 조그만 키오스크가 있고 거기서 돈을 내고 핸드폰을 충전해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시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은 생명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핸드폰으로 하고 이제 이런 소액 결제, 이런 경제 활동도 핸드폰으로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핸드폰을 충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핸드폰을 돈 내지 않고 충전하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들이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충전, 그 다음은 이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할 때 라디오를 듣고 싶죠. 라디오, 그 다음에는 TV, 그 다음에는 냉장고를 들여놓고 보니까 내가 냉장고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음료수를 사다가 차갑게 해서 파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이 창출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에너지 사다리라고 하죠. 작은 이 상품이 작은 상품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게 사실은 이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정용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상업용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솔라 패널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농업용수를 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경작한 농산물을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렇게 많이 경작을 했는데 다 못 팔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산업의 생태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떠나서 지금은 이제 전기 스쿠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기 스쿠터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작한 거를 빠르게 시장에 가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가게의 경제가 사실 이만큼 올라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작게 시작한 투자지만 뭐 저희가 다 시작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초창기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재무적인 수익성도 상당히 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돈을 갚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우려했던 이런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저소득층을 커스터머 타겟으로 하면 부도율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이제 기존의 기존의 생각을 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지금은 사실은 업그레이드 솔라 홈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에셋 파이낸싱이 당연히 돼야 되잖아요. 모바일 페이먼트를 통한 파이낸싱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것만 전담하는 금융회사. 그 다음에 이게 가전제품. 이쪽까지 계속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전력망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쓰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냉장고가 나오고 그거에 맞는 TV가 나오고 그거에 맞는 산업용 그 냉장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그 뭐 병원에 들어가는 이제 기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투자를 진행하면서 임팩 투자라는 것이 지금 재무적인 수익성,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눈과 임팩을 생각하는 그 자세가 잘 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사실은 산업의 생태계가 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이런 투자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저는 한 20몇 년을 일했지만 정말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투자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펀드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낸 임팩이 지금 이제 펀드를 투자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펀드가 이제 운영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 지금 한 7개, 8개 정도의 회사를 저희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재무적 수익성은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엑시트를 안 했으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가 나온 제가 작년 말 기준의 임팩을 보니까 벌써 1,500만 이상의 가정에 예전에는 전력이 없었던 가정에 전력을 공급했고 7,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저희는 그린 클라이밋 펀드잖아요. 1,3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임팩트를 동시에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라고 보여지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자들 총회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랑 같이 투자를 한 기업이 구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전략을 총괄하시는 분을 만나서 저희가 한 2박 3일 동안 총회를 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투자를 하시고 소회가 어떠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오프그리드 솔라 시스템은 우리 미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스마트 시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한 서브시디를 만들었죠.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회사의 에너지 모델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오프그리드 솔라 시스템을 가져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투자자들 총회를 하면서 르완다랑 케냐를 방문을 해서 사실 이 상품의 혜택을 보고 있는 가정들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기차 타고 차 타고 이제 가서 산을 올라서 이제 진짜 커스터머를 뵙고 싶으니까 그래서 만났을 때 한 가정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케로진에 쓰는 돈의 10분의 1을 쓰면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그 세이빙한 돈으로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밤에 계속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내가 사는 미래랑은 다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임팩트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투자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투자건들은 간단하게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두 번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프그리드 솔라 섹터에 투자를 시작한 게 2015년이지만 사실 코로나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케냐만 해도 저희가 2015년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오프그리드 솔라 섹터에 10개 정도의 회사가 등록돼 있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그게 300개의 회사가 돼 있었고 이게 회사가 많이 생기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뭐 M&A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액티비티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 코로나가 겹치고 하다 보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사실 운전 자금이 필요해요. 먼저 투자를 해야 그 다음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이 원활하게 안 돌면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가 이머전시 뎃 펀드를 작년에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6천만 불, 60 밀리언 정도 되는 펀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리스크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들하고 같이 투자를 하려면 저희가 밑에서 3천만 불을 받쳐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손해가 나면 먼저 손해를 안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면 먼저 다른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금융 구조를 짜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이제 이 펀드를 출시를 했고, 지금 뭐 워낙에 유동성이 급하다 보니까 이미 많이 이제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두 번째, 작년에 이거와 관련돼서 나간 사업 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글라데시의 은행을 통해서, 방글라데시는 아시다시피 텍스타일 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텍스타일 산업의 로지스틱스를 그린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타일 회사들이 이제 전력을 이제 솔라 에너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그레이드 솔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저리로 자금을 대출을 해드리고, 이제 롱텀으로 한 10년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산업 자체를 그린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EBRD나 이런 데랑 한 투자건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 이런 이머징 마켓의 투자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판도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기를 꺼리실 수밖에 없죠. 저도 기관 투자자였었는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피듀시리 듀티가 있다 보니까 리스크만큼의 프라이싱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 투자자들을 이쪽으로 디벨로핑 컨트리의 기후 변화 관련한 투자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가장 이제 접근하기 쉬운 게 인프라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틸리티 스케일의 리뉴어블 에너지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GCF가 밑에서 손실을 받쳐주고 수익성을 먼저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금융 구조를 짬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 시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쌓게 돼요. 투자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쌓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저희 같은 교두보가 없어도, 마중물이 없어도 이 투자 트랙 레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출시한 펀드입니다. 농업 관련한 펀드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하여튼 편하게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두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명쾌한 강연 진행해 주셔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임팩트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익성을 창출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경제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강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